자, 두 번째는요. 3차 함수에서의 비율 관계입니다. 3차 함수는 비율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왜 가르쳐 주는 건데요. 결국 3차 함수의 비율, 이게 중요한 거지. 이거 외워서 언제 써먹으려고. 이게 중요한 거지. 3차 함수의 비율 관계는 3차 함수 식작성을 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식을 거꾸로 작성할 때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에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근데 나중에 보면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많이 써먹어. 지금은 그냥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쓰라고 하니까 받아 적기는 있지만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중에 가면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기본 문제만 풀 때는 잘 모르지만 어려운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 이거 모르는 상태에서 풀게 되면 너무 오래 걸려요. 3차 함수의 비율 관계는 식작성을 할 때 아주 효용성이 있는데 몇 가지를 좀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N자 모양을 그리고 있는 이 3차 함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극대가 되는 지점에서 X축과 평행선을 이렇게 긋고요. 그러면 교점이 접하는 거 극대에서 한번 만날 거고요. 추가적인 교점이 딴 쪽에 생길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극소 지점에서 X축의 평행선을 이렇게 딱 긋다 보면요. 극소 지점과 만나는 점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만나는 교점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3차 함수는 변곡점을 갖는다며 변곡점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이 극대와 극소의 중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딱 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교점이 변곡점이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우리는 이미 구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왜? 대칭성을 이룰 거니까. 3차 함수 아무렇게 막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얘가 그려지면 무조건 요점에 대해서 이 그래프 모양이랑 이 그래프 모양은 똑같다라는, 무조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특징이 있겠어요? 이 극대 지점에서 극소점을 연결하면 얘네들은 중점이 바로 변곡점을 생각해도 됩니다. 항상. 변곡점은 극대와 극소 지점의 중점이 변곡점을 생각해도 된다고. 왜? 변곡점에 대한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근데 이렇게 딱 됐을 때요. 특징입니다. 자, 보시죠. 자, 여기서 이렇게 내린 거랑. 자, 여기서 이렇게 그림은 좀 그려보지 않지만 이해해 주시면. 이렇게 내렸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들은 다 무조건 똑같아요. 그러니 이런 경우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 선생님, 여기가 극대점이 1이고요. 극소지점이 3이야. 그랬을 때 우리는 그냥 보자마자 이 점의 좌표를 말할 수 있거든. 이렇게 선을 이렇게 평행선을 그었을 때 이 교점을 말할 수 있거든. 이게 몇 대 몇이니까? 이게 딱 변곡점 딱 자르면은 요 길이 다 같다 하면, 그지? 이거 몇 대 몇입니까? 2대 1이니까 선생님 여기가 현재부터 여기가 x좌표가 1이고 여기가 3이니까 여기도 거리로 보자면 이거 거리가 2잖아? 여기 1이니까 1만큼 3에서 1만큼 오른쪽으로 갔으니 요 교점의 좌표는 얼마라고 쓰면 된다고? 4. 연립하지 않고 또 식 세우지 않아도 바로 그냥 4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게 왜 유용합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딱 나왔지? 나는 fx식을 작성하고 싶네. 자, 최고차항계수는 1이라네. 최고차항계수가 1인 fx 함수는 서서 듣기 바랍니다. 또 어제는 좀 일찍 오더니 오늘은 뭐 어쩔 수 없지. 다 살다 보면 다 어쩔 수 없지. 자, 어쨌든 이렇게 되면요. 지금 현재 이 상황은 요 지점은 이제 극대값 뭐 줘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4 뭐 이런 식으로 딱 주거든. 그러면 이 해당하는 y는 fx 함수 3차 함수와 y는 4는 이 선을 딱 그었을 때 만나는 교점이 두 개가 있는 거고 사실은 요거 1은 줬는데 극소값만 있는 상태에서 이거는 비율 관계를 통해서 여기 추가적으로 찾아낸 거지. 빠르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얘 둘이가 뭐가 되는 거야? 이 둘이를 연립한 방정식의 해가 될 거니까 이 둘이 연립하면 넘어가서 fx-4는 1이 중근이니까 완전 제곱식. 그 다음에 여기는 추가적으로 찾아냈으니까 x 빼기 4. 그러면서 얘를 넘겨버리면 fx라고 하는 3차 함수를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걸 모르면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렇게 놓게 되거든요. 뭐 최고차항 1이라 했으니까 이건 쓴다면 이렇게 놓고 문제를 시작을 하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분을 했더니 뭐 2차 분수 나오니까 여기 1, 3 하고 A, B가 찾아졌고 그 다음에 1일 때 4라고 하니까 거기서 대입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알고 있는 친구들은 사실 설명하려고 내가 이렇게 된 거지 머릿속에 이해가 딱 된 친구들은 거의 5초 안에 바로 식 써버리거든요. 이렇게 연습이 좀 되면. 무슨 말인지 좀 이해될까요? 그때 이제 얘가 쓰인 거예요. 지금 선생님 보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이거 비율이 몇 대 몇이라는 얘기일까? 가장 많이 나오는 거. 변곡점을 직접 주는 문제는 거의 없기 때문에 보통은 극대와 극소의 x좌표가 주어질 때 이렇게 연결하면 이거 얼마? 2대.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몇 대 몇이겠습니까? 2대 1 해서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서 이 점의 좌표든 이 점의 좌표 찾아내면 주어진 3차 함수의 식을 작성할 때 효과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걸 조금 더 변형시킨 거. 그 기하 관련된 거 있잖아. 그 조교쌤한테 영상 많이 혹시 필요하면 달라보세요.
두 번째는 이런 상황으로 확장해서 가도 똑같다. 선생님, 이러한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자, 어떤 한 점에서 이제 극대가 아니라 어떤 한 점에서 접하고 있는 직선을 이렇게 쫙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대칭성을 갖고 있다 그랬으니까 요 변곡점 지나는 점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렇게 선을 딱 접선을 갖게 되면 이 둘이는 뭐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냐면 평행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평행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상황은 여기에 변곡점이 또 있다 그랬죠. 이 교점이 있다 그랬죠. 이 교점이 발생할 거거든. 이게 회전되더라도 이렇게 회전되더라도 이 거리 비율은 똑같습니다. 얘랑 똑같이.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 이 접하는 지점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알아낼 수 있습니까? 변곡점 통해서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변곡점 잡아도 되는 거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거리 비율이 몇 대 몇이라는 걸까요? 2대 1이라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몇 대 몇이다? 2대 1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유용한 이 문제가 됩니다. 이것도 정말로 많이 쓰이거든요. 이게 더 많이 씁니다. 얘보다는. 얘를 통해서 얘가 온 거지. 2대 1입니다. 아, 잠깐만요. 아, 이쪽은 잠시만요. 지금 현재 이거는 2대1 맞죠? 두 칸이니까. 잘못 썼구나.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여기가 2대1 아니요. 여기는 3대1이 맞는 거고요. 여기. 여기 몇 대 몇이야? 2대1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그대로 2대1 맞고요. 여기는 2대1 맞습니다. 이쪽은. 그대로 올라간 거. 여기는 그대로 내려간 거. 3대1. 여기는 2대1. 여기는 1대2.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실제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게 어떠한 직선이 접하는 직선이 여기 얼마냐면 1 이렇게 딱 준다고. 1, 이렇게. 그러면서 이것도 마찬가지거든. y는 fx 함수가 있고요. 3차 함수야. y는 뭐 1차 함수가 이렇게 있대요. 1차 함수 잘 안 줬어. 뭐 줄 수도 있고요. 줄 수도 있지만. 나는 이 fx를 쓰려고 하는데 최고점 계수는 1이라고 하고 참고로 이제 여기서 여기 있는 요놈과 변곡점 지점을 딱 이제 줘요. 뭐 식이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그러면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거리와 이 거리는 비율이 몇 대 몇이라고? 1대 2니까 여기는 x좌표끼리 이 x좌표 여기 만약에 이제 이 정도 됐다고 합시다. 그럼 1이면 여기는 두 칸 갈 거니까 여기는 4가 되면서 이 교점의 좌표는 4로 시작할 거거든. 그럼 결국은 얘하고 얘 둘이를 이 둘이를 연립하면 결국은 1과 4를 근으로 가지면서 1에서는 중근 갖는 거고 4에서는 또 다른 한 실근 갖는 거니까 식을 작성할 때 효용성이 있다. 알겠죠? 기울기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려지는 이 그래프. 자, 이런 것들은 다 모두 뭐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식을 작성할 때 효용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라고? 변곡점. 변곡점 어떻게 찾는 거라고? 이렇게 외워버려도 좋지만 두 번 미분한 다항식이 0이 됐을 때 x값이니까 3차 함수 두 번 미분하면 1차 방정식 나올 거거든. 금방 하면 돼. 금방 하니까 굳이 저는 이거는 외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걸 써드린 이유는 자, 우리 3차 함수와 직선에서 세근의 합은 우리가 식으로 보자면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이거는 누구랑 똑같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그런 거냐면 요 식에다가 3만 곱하면 똑같아지는 거잖아 얘랑. 그래서 변곡점의 x좌표에다가 3을 곱한 것이 세근의 합과도 같다라는 거를 알리려고 그런 거고 실제로 이걸 외우려고는 하지 마세요. 그냥 두 번 미분 이걸 외우시는 게 낫겠죠. 변곡점 구하려면 두 번 미분했을 때 0이다. 이걸 외우는 게 낫겠지.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없고 이건 다 모두 다 식작성할 때 효용성이 높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런 상황. 자, 변곡점을 지나가고요. x축과 평행한 직선이 딱 그어졌습니다. 변곡점을 지나가면서 x축과 평행한 직선에 이 3차 함수가 나왔을 때는 실제로 이 극소 지점과 극대 지점이 있을 건데 이 변곡점 지점에서 여기까지 극소 지점까지 그 다음에 만나는 교점까지의 거리 비율은 항상 정해져 있다. 몇 대 몇이냐? 1대 루트 3이다. 이쪽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 극대까지의 거리 비율과 그 다음에 요 해당한 끝나는 지점까지의 거리 비율은 1대 3이다.
1대 루트 3이다. 이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언제 많이 쓰냐면 요럴 때가 가장 많이 효과적.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 3차 함수에 우리 뒤에 접근할 때도 배우겠지만 기함수를 갖는 함수들은 원점을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지나갈 거거든요. 이럴 때 예를 들어서 극소 지점이 딱 1이라고 딱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바로 그냥 이 교점이 얼마인지 알 수 있냐면 1대 루트 3이니까 이 만나는 교점이 루트 3. 대칭성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3 되면서 바로 그냥 식작성은 얘네들이 근이 되니까 이 fx 함수는 이렇게 바로 써버리는 거지. x 빼기 이렇게 바로 써버리는 거지. 이렇게 바로 써버릴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합차 쓰게 되면 바로 그냥 x가로 열고 x제곱 마이너스 3 써버리면서 식을 금방 완성할 수가 있거든요. 이 비율 관계를 알면. 극소 하나밖에 안 나와 있고 극대 하나밖에 안 나와 있는 상황에서 변곡점이 이렇게 x축하고 꼭 이게 아니더라도 이래도 됩니다. 자, 여기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가 변곡점 지나가고 있어. 그러면 여기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1대 루트 3이니까 요 좌표들을 다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알아낸 걸 가지고 식작성을 하는데 효과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 세 가지 정도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자, 세 번째는요. 여기서 같이 연결해서 쓰겠습니다. 추가적인 3차 함수의 특징으로 3차 함수의 비율 관계가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3차 함수의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3차 함수의 특징. 이것도 그냥 제목을 3차 함수라고 써놓고 그냥 갈 거겠네. 아니다, 그냥 뭐 이렇게 쓸게요. 비율 관계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요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거 3차 함수 일반적 특징. 다 특징이니까요. 그냥 뭐 이렇게 씁시다. 3차 함수 일반적. 자, 첫 번째는 근데 이거는 진짜로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진짜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여기 다 1, 2번 했으니까 여기 번호를 붙일 거 그랬네요. 왜 번호를 달리했지 내가. 자, 여기서 1번 이렇게 보면 요 내용이 또 엄청 자주 등장하거든. 3차 함수에 이게 진짜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문제풀이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인 것 같아요.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자, 이런 거예요.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극대값이고 여기가 극소값일 건데 극대값이 알파고 극소값이 베타라고 할 때 이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값 이건 나중에 적분하고 연관돼 있으니까 나중에 또 한번 설명 듣게 될 거예요. 자, 어쨌든 요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는 항상 정해지거든. fx 함수가 최고차항 계수가 a로 시작하는 요 형태라면 요놈에 대한 극대값 구하는 공식은 2분의 최고차항 계수의 절대값 그리고 극소값의 x지점과 극대값의 x지점을 서로 뺀 거의 세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좀 많이 나옵니다. 주어져 있는 이 3차 함수가 있어. 자, a로 시작하는 3차 함수가 있는데 요놈이 현재 여기가 1이래. 근데 여기는 아직 몰라. 근데 선생님 이 극대값과 극소값은 각각 얼마라고 줬어. 이게 4라고 주고 여기는 아직 나와 있지는 않지만 뭐 2라고 딱 나와 있다고 치면 요 차이값이 2가 되는 거잖아. 2는 어떻게 구할 건데요? 2분의 난 여기 모르니까 알파라고 둘게. 자, 2분의 원래는 다 식 쓰고 써야 되는 건데 최고차항 계수가 최고차항 계수 여기 이제 주겠군요. 뭐 이렇게 만약에 여기가 알파로 줬다면 여기를 줄 거고요. 여기를 줬다면 여기를 미정계수로 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딱 주잖아. 절대값 씌우고 알파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은 2하고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알파 값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해 가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거 막 만들었기 때문에 숫자 조합은 이쁘게 안 나왔지만 출제되는 모든 문제들은 이런 식에서 아주 간단하게 풀 수가 있어요. 가장 효용성이 높은 것 같아요. 막상 풀었을 때 가장 효용성이 높은 거는 요 2대1의 관계에 관련해서 식작성하는 문제 하나랑 교점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2대1은 뭘 찾고 싶은 거냐 2대1을 통해서 뭘 찾고 싶은 거냐면 얘네들 찾고 싶은 거야. 얘네들 찾아지면 결국은 접하는 지점과 추가적인 교점이 있으니까 방정식을 연립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식작성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고 극대값, 극소값은 어려운 문제들이 복잡한 문제들이 나왔을 때 꼭 이런 것들이 단서로 들어가거든요. 거꾸로 주니까 그랬을 때 이거 알아두면 엄청 효과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여기 정도까지를 3차 함수의 특징으로 좀 설명드릴게요. 자, 접선의 개수입니다. 우리 접선의 방정식 공부했었죠? 자, 접선의 방정식에서 주어진 함수가 3차 함수라고 할 때 잘 모르면 그 접점을 t라고 놓고 만약에 3개가 된다라고 하면 그 t에 대한 3차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세실을 갖는 조건으로 문제를 풀어도 되지만 실제로 굉장히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또 이 방법이 하나가 있어가지고요. 3차 함수에서의 접선의 개수는 그 위치에 따라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가 정해져 있는데 그 위치 파악을 미리 해놓는다는 거죠. 위치 파악을. 어떤 건데요? 라고 하면은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있으면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자, 변곡점이라고 하는 점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두 그래프의 대칭이 되는 기준점입니다. 여기야. 자, 변곡점에서도 접선이 그어지는데 웃기죠? 접선은 접하게끔 긋는 것이 접선인데 지금 변곡점 지점에서는 이놈하고 이렇게 볼록하고 있는 이 지점하고 접하는 거고요. 이렇게 볼록하고 있는 접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그래프를 뚫고 지나가는 접선도 있다는 거지.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접선은 스쳐 지나가는 것이 접선으로 우리가 기본적인 생각을 하지만 뚫고 지나가는 접선도 있습니다. 그게 어느 지점일 때 그렇다고요? 곡선이 변화하는 지점, 변곡 지점에서는 이렇게 접선을 그었을 때 뚫고 지나가는 접선이 생길 수도 있다. 참고로 어찌됐건 제가 노란색으로 긋고 있는 부분 여기 비워둘게요. 여기 비워두면서 노란 선으로 긋고 있는 부분이 곡선 위에 있는 점들 또는 변곡선에서 그은 점들은 무조건 몇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냐면 여기서 만약에 딱 접선을 그는다면 하나, 둘 해서 2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접선을 몇 개 그을 수 있다? 이 상황이면 2개 그을 수 있다. 선생님 이 위쪽은요. 접선과 이 3차 함수 그래프를 기준으로 해서 위쪽과 아래쪽은요. 이 아래쪽에 어떤 점이 딱 하나가 있어. 그럼 여기는 아무리 많이 그어도 한 개밖에 안 돼. 몇 개밖에 못 끊는다고? 한 개밖에 못 그어요. 여기는. 여기에 위치해야 되는데 요거 하나밖에 안 돼. 여기도 여기 하나밖에. 이쪽은 안 되나?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3개는요. 이 왼쪽인 거. 이쪽 좌우는 몇 개를 그을 수 있냐면 3개를 그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문제가 어떤 상황일 때 그런 거냐면 딱 이런 거야. 어떤 3차 함수가 있네요. 근데 외부에 있는 점인데 외부에 있는 점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 이것만 정해서 2,a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자, 2,a라고 하는 지점에서 이 3차 함수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가 2,a에서 접선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그럼 접점이 3개라고 하니까 보통의 문제는 이놈을 중심으로 해서 t, ft라고 놓고 식을 쫙 쓰고요. 이놈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t에 대한 3차 방정식이 나오면 조립제법 해가지고 서로 다른 세실을 갖는 조건을 통해서 a 범위를 구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딱 이렇게 한다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이제 정석적인 방법이고 잘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딱 한다는 거야. 여기 있는 변곡점 찾는 거 어렵지 않다 그랬습니다. 2번 미분하고요. 0되는 x값 찾으면 바로 나올 거고 이 접점이 바로 나온 상태에서 이 점에서의 접선은 이렇게 해서 접선의 방정식이 세워질 겁니다. 그러면서 얘네가 여기 어딘가 x가 만약 2인데 여기라고 합시다. 그럼 요놈하고 요놈 사이에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럼 여기다가 이제 이 함수에다가 딱 대입을 하면 요 값이 얼마가 딱 나올 거고 이 접선의 방정식 이미 구해놓은 거에다가 여기다 대입을 하면 2, 얼마가 나올 건데 지금 보셨다시피 이쪽 라인에 있어야지 3개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범위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A라는 좌표는 별표에서부터 어디까지 세모까지다 라고 해서 바로 그냥 이렇게 써버리고 접점 좌표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변곡점에서 접선 하나만 구하고 이미 fx 함수식은 주어져 있을 거거든. 그 식에다가 2,0a면 2를 딱 대입했을 때 지점과 변곡점에 있는 이 변곡점에서 그 접선의 방정식에다가 2를 대입했을 때 y값 구하면 요 사이에 있을 때가 바로 3개가 될 것이고 위로 올라가면 1개, 밑으로 내려가면 1개. 자, 이 점일 때나 이 점일 때는 2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쉽게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거든요. 자, 이것도 이제 나중에 문제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되 이것만 우선 머릿속에 기억합시다. 변곡점에서 근 접선입니다. 이 점은 변곡점에서의 근 접선이야. 그럼 변곡점의 접선과 fx 함수 그래프가 기준인 거죠. 그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 아래쪽일 때가 1개, 좌우일 때가 3개. 그 다음에 이 노란색으로 긋고 있는 거. 참고로 여기서는 하나밖에 없다. 이 변곡점 지점에서는 하나밖에 없어. 여기도 1개입니다. 1개. 근데 이 노란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이 지점들은 2개. 2개. 그리고 이건 이 직선은 지금 변곡점에서 근 접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해되셨을까요? 알아두면 굉장히 효율적인 상황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효율성이 높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여러분 3차 함수라고 하는 건 내 머릿속에 먼저 이것부터 각인했으면 좋겠거든. 특징. 점대칭인데 변곡점이라는 점에 대한 대칭이다. 이게 굉장히 문제 푸는데 효과가 높을 수가 있거든. 그리고 이러한 3차 함수는 극대와 극소에서 x축과 평행선을 긋게 되면 추가적으로 좌우에서 만나는 교점이 더 생길 수가 있는데 이때 변곡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얘네들은 거리가 모두 같으니 자 극대와 극소를 기준으로 해서 추가적인 교점까지 거리는 2대1. 또 역시 극소와 극대, 그다음 극대에서 이 교점까지 거리는 2대1. 알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그어진 접선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2대1. 여기 접점에서부터 이쪽 만나는 접점까지의 거리. 이때는 극대극소가 아니겠죠? 어찌됐건 2대1. 여기도 마찬가지로 2대1.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좀, 근데 실제 문제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주니까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변곡점이 X축이 있거나 아니면 변곡점을 중심으로 해서 X축과 평행선을 그었을 때 추가적으로 만나는 이 교점들은 변곡점에서 극대까지, 변곡점에서 교점까지 거리 비율은 항상 1대 루트 3으로 정해져 있다. 알겠죠? 자, 이것도 나중에 한번 문제를 풀면서 또 매칭을 좀 시켜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은 지금 이런 건 좀 써두시기 바랍니다. 4차 함수는 간단합니다. 4차 함수는 몇 개 없어서 금방 끝날 것 같아. 4차 함수까지 제가 설명을 하고 잠깐 쉬면 두 번째 시간에 이제 족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때부터는 족분 들어갈게요. 그렇게 좀 또 이런 효과가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파악하는 거지만 3차 함수에 대한 이런 특징들을 설명해 놓으면 3차 함수 자체가 좀 친숙하게 2차 함수처럼 좀 친숙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단순하게 3차 함수는 이런 모양이야 라고 하는 것만 알고 끝나는 것보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나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자, 4차 함수는 별다른 특징이 없습니다. 그냥 비율관계 정도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y는 이미 일반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최고참 계수가 양수라면 W자 모양이거나 그냥 내려왔다가 아니면 잠깐 내려갔다가 멈칫하고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거, 그냥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도함수 문 좀 열어두면 안 될까요? 문만 좀만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약간 답답한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자, 어찌됐건 4차 함수 개형은 최고참 계수가 양수라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개형들은 이런 게 있었고요. 자, 이런 게 있었고요. 이런 게 있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게 될 때는 거의 대부분이 이런 형태입니다. 대칭성 구조를 갖고 있는 W자 모양이나 자, 내려오다가 멈칫하고 내려가는 이런 모양에서 거의 그냥 시험제가 출제가 되니 이 두 가지 그래프 내에서의 비율 관계를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4차 함수에서의 비율 관계. 그러니까 메인이 3차 함수다 보니까 이건 추가적으로 그냥 문제를 풀 때 이거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써드리겠습니다. 4차 함수 비율 관계. 첫 번째는 대칭성을 갖고 있는 4차, 대칭성이 아닌 함수들은 특징이 없어요. 대칭성을 갖고 있는 함수들은 극대 지점에서 평행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자, 평행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추가적인 교점과 극소 지점이 이렇게 있을 건데 얘네들의 비율 관계가 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비율 관계가 1대 2라는 겁니다. 1대 2. 아, 지금 1대란다. 큰일 날 뻔했다. 1대 루트 2입니다. 1대 루트 2. 1대 루트 2. 결국은 이런 것들이 어떤 효용성이 있을 거냐라고 한다면 식을 작성할 때 효용할 수, 그러니까 결국은 4차 함수도 비율 관계가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면 식작성 때문에 배워두는 거죠. 식작성 때문에 알아두는 겁니다. 식작성할 때. 이 교점 좌표를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빨리 찾아낼 수 있고, 이거 왼쪽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왼쪽도 이 거리 관계가 똑같다는 거야. 1대 루트 2. 1대 루트 2. 대칭성을 갖고 있는 그래프. 아무 그래프가 아닙니다. 그냥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지. 이런 것들은 많이 그어봤자 뭐 비율 관계 없어요. 근데 얘네들만 대칭성을 갖고 있는 4차 함수일 때만 그런 거고 이거보다 시험에 무조건 거의 정해져 있는 거는 2번이야. 2번. 2번이 시험에 거의 정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뭔데요라고 하면은 내려왔다가 잠깐 멈칫하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구조를 띠고 있는 4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4차 함수가 거의 시험에 많이 나오지 않고 3차 함수가 메인이다 보니까 참고적으로 딱 보는 거죠. 그게 네. 자, 이때 잠깐 멈칫하는 지점, 그 다음에 극대 지점,
여기서 이 잠깐 멈칫하는 지점에서 평행선을 쫙 x의 평행선을 긋게 되면 추가적으로 만나는 점이 있는데 요게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3차 함수에서는 자 이때의 거리 관계는요. 몇 대 몇이냐? 3대 1입니다. 3대 1. 3대 2. 그래서 보통 이렇게 되거든. 여기 교점의 좌표가 1이고요. 여기가 만약에 뭐 7이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선생님 이 교점의 좌표가 1,3인데 이 fx 함수의 최고참 계수는 1이라고 하는 4차 함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지금 이미 극대극소가 잠깐 멈칫한 점 다 있기 때문에 식을 쭉 세워가지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겠다고? 여기에 평행선을 이렇게 긋겠다고요. 그러면 y는 3이라고 하는 직선이 그어질 거고 이때 중요한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비율이 몇 대 몇이라고 그랬어요? 3대 1인데 여기 실제 길이가 얼마 나왔어요? 6이니까 3일 때 6이니까 여기서의 거리는 얼마라고 보면 될까요? 3일 때 6이니까 이 거리 1일 때 거리는 얼마? 2가 되면 여기 좌표는 얼마가 된다는 얘기일까? 9가 되면서 1은 무슨 근이냐? 이렇게 내려오다가 멈칫하고 내려가는 이 지점에서는 중근이야. 올라가면 중근이지만 멈칫하고 내려가는 이 지점은 3중근을 가져. 3중근. 그래서 여기서는 딱 이렇게 씁니다. 이 둘이를 딱 연립하면요. fx-3은 1인 지점에서 3중근을 가는 거니까 x-1의 세제곱. 더 곱하기 자 추가적으로 여기 9에서 근을 갖는 거니까 x 빼기 9 이렇게 써서 마지막에 빼기 3을 이쪽으로 넘겨서 fx식을 완성하는 이런 형태로 연결해가는 4차 함수의 비율 관계가 엄청 잘 나옵니다. 알겠죠? 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이게 끝이야. 4차 함수는 이 두 가지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물론 적분과 관련해서 이제 넓이 구할 때도 제가 이제 그 공식들은 좀 추가적으로 설명하겠지만 3차 함수가 좀 메인이고요. 4차 함수는 이 두 가지 정도. 특히 두 가지 중에서 두 번째가. 아시겠죠? 자, 너무 졸려하는 것 같으니까 지금 잠깐 쉬었다가요. 제가 5시 5분부터 수업을 다시 시작할 때는 졸려하는 사람들 뭐 물을 마시든지 아니면 좀 쉬는 시간에 좀 잠깐 자든지 두 번째 타임은 절대 졸지 말기 바랍니다. 두 번째 타임입니다. 이제 적분으로 우리 이제 세 번째 단원 적분으로 들어갑니다. 적분. 적분과 미분은 의미적으로는 반대 의미가 아니에요. 실제로 적분 그 수학적인 측면에서 물론 언어적인 의미로는 미세하게 분리해 들어가는 게 미분이고 적분은 분리되어 있는 것들을 다시 모으는 작업인데 실제로 지향점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미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바는 어떠한 그래프상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통한 개형을 파악하는 게 목적이라면 적분의 목적은 그렇게 쌓아서 뭐 할 건데 라고 하면 넓이를 구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넓이. 그런데 수학적으로는 보자면 수학적인 연산의 입장에서 보자면 미분과 적분은 역연산적 관계야. 다시 말해서 뭔가를 미분해서 도함수를 구했다면 이 도함수를 가지고 다시 미분하기 전에 있던 것을 구하는 과정이 적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이 상황에 우리는 세 가지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적분은 첫 번째 어떤 놈이 미분해서 왔더니 그걸 다시 돌아가서 미분하기 전에 있던 함수가 뭔지를 찾는 부정적분이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는 보게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이러한 부정적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적분이 사실 넓이 구하는 거라 했는데 정적분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넓이 개념에 대한 내용을 입각해서 접근에 들어가고요. 세 번째는 정적분을 통해서 활용된 거. 정적분에 이제 활용해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이 단원이 갖고 있는 가장 특징인 넓이 구하는 내용. 그 다음에 속도를 통한 움직인 거리, 위치 파악하는 거.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적분 단원은 맨 앞에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맨 끝에가 제일 중요한 내용이고 이거 하려고 워밍업 작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부정 적분이라고 할 때 이 부정은 여러분들 아직 정하지 못했다. 우리 미분계수, 함수의 극한에서 극한을 보냈더니 아직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알 수 없는 형태를 우리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부정형이라고 해서 그때 부정을 썼는데 같은 의미가 되겠고요. 정적분은 뭐 하는 거냐? 적분을 하겠는데 어떻게 하겠다? 정해진 구간에서 적분을 하겠다는 뜻이야. 얘는 적분을 했는데 아직 알 수 없다는 뜻인 거고 얘는 이 정자는 이거 의미가 완전히 반대의 뜻은 아니고요. 얘는
적분을 했는데 그 형태의 값을 알지 못하는 형태로 와 있다 해서 부정적분이고, 정적분은 적분을 하겠는데 정해진 구간에서 하겠다, 이런 뜻의 의미로 각각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알겠죠? 처음 듣는 말이기 때문에 그냥 뭔가라고 하겠지만, 그냥 부정에서의 부정은 영어의 낫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정하지 못한다. 알겠죠? 그럼 이제 어떤 게 부정적분이냐에 대한 내용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뭐 이런 거예요. 봐봐.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주어진 세 개의 함수가 있는데 요 놈을 미분해서 와볼게요. 자, 미분해서 오겠습니다. 미분해서 오면 뭐가 됩니까, 이거? 도함수는 이렇게 된 거죠. 또 요 놈을 미분해서 오겠습니다. 지금 미분해서 오는 거야, 미분. 미분해서 오면 여전히 어떻습니까? 똑같은 거 될까요? 또 요 놈을 미분해서 왔습니다. 자, 둘 다, 셋 다 모두 미분해서 똑같죠? 그러니까 이런 거, 이렇게 오는 건 미분한다라는 거 뭘 구하는 거라 했지? 이건 도함수의 도함수 알겠죠? 뭘 구하는 도구함수라고? 임의의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도구함수라고. 그러니까 이건 도구함수입니다. 도함수입니다. 도함수. 임의의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값을 구할 수 있는 도구함수. 그럼 적분은 뭐냐면 반대야. 역연산적 관계니까, 미분과 적분은 역연산적 관계니까 요 놈을 통해서 미분해 왔던 놈을 다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반대로 돌아가는 것이 적분입니다. 미세하게 분리해온 놈을 다시 쌓아가는 것이 의미적으로 보자면 반대 의미니까, 연산적으로 보자면 미분해 왔던 놈을 미분하기 전의 단계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기존 베이스가 있으면 요 놈은, 이 3x제곱은 어떤 놈을 미분해서 왔지라고 하면 충분히 역추론할 수가 있어요. x세제곱이었다. 6x라고 하는 놈은 어떤 놈을 미분해서 왔지라고 하는 것도 역추론할 수가 있어요. 얼마입니까? 3x제곱이야. 자, 이런 상수는 어떤 놈인 거지? 라고 하면 2x라고 하는 것까지 역추론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것만 가지고 이 뒤에 상수가 얼마 붙었는지는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수가 정해지지 못해서 부정적분이라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적분을 했는데 이걸 이제 적분상수 C라고 하거든. 적분상수가 얼마인지 몰라서 아직 정해지지 못한 함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걸 공부하려고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부정적분의 의미와 기호와 그다음에 여기서 갖고 있는 부정적분 계산법과 그다음에 성질과 적분과 미분의 관계에서 이 내용을 설명을 하면 벌써 요거 하나는 오늘 끝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이 많지 않아요. 사실은 얘를 통해서 이제 얘를 넘어갈 거기 때문에 얘가 내용이 좀 많아요. 자, 부정적분부터 시작을 해볼 테니까 같이 내용 정리하시면서 집중하시면 내용이 어렵지 않으니까 충분히 여러분들 받아들일 수 있을 거고, 문제풀이를 한다고 했을 때 웬만한 것들은 바로 할 수 있으니까 집중하셔야 돼요. 멍 때리면서 그냥 필기만 하면 안 된다. 자, 시작할게. 부정적분입니다. 자, 부정적분의 정의는 라지 fx 함수의 도함수를 fx라고 할 때, 그 말은 이 fx는, 스몰 fx는 라지 f 프라임 x겠죠. 이걸 도함수로 했으니까 우리의 도함수는 미분한 함수인 거잖아. 라지 f 프라임 x의 도함수를 스몰 fx라 할 때, 스몰 fx의 부정적분 함수는 라지 fx이다. 아, 미분해서 왔던 놈을 다시 돌아간 함수,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 부정적분 함수라고 한다고. 부정적분 함수. 이때 이거 부정적분이라고 하는 이 말은 적분해서 왔는데 정하지 못한 그 상태에 이루어있기 때문에 항상 식이 어떤 모양이 있어요? 함수입니다. 그래서 부정적분이라고 썼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함수예요. 함수. 이걸 다른 말로 풀자면 원시함수, 원래 있던 함수라 해서 원시함수로 불러요. 그러니까 부정적분 자체가 적분을 해서 온 놈인 거야. 알겠죠? 그 왔는데 그게 얼마인지 알지 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함수를 부정적분이라고 부른다고. 부정적분 한다가 아니라 적분을 했더니 그 값을 알지 못하는 그 형태 함수를 부정적분이라고 부른다. 그걸 똑같은 말로 뭐라고 한다고? 원래 있던 함수, 원시함수. 근데 얘네들은 뭐를 모른다고? 돌아왔긴 했는데 뭐를 모르는 거야? 상수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나타내는 수학적 기호는요, 여기서 이제 이 기호가 등장하는 겁니다.
S자를 길게 늘린 형태의 기호인데 인티그랄이라고 있습니다. 인테그랄 또는 인티그랄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어진 이 함수에 적분하려고 하는 대상의 함수, 자 이걸 스몰 fx, 그 다음에 dx라고 하는 것은 요 놈은 x라고 하는 변수에 대해서 적분하겠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되냐면 적분하겠다고 하는 어떤 문을 여는 시그널입니다. 아, 인테그랄이 됐다면 나는 뭔가를 적분하겠다. 누구를? 이 fx 함수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피적분 함수라고 해요. 적분이 된 대상이 되는 함수라서 피적분 함수라고 부르고, 누구에 대해서 미분할 거냐, 적분할 거냐라고 할 때 변수가 여러 개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여기 맨 뒤에 누구 변수에 대해서 이건 적분 변수라고. 내가 적분하려고 하는 변수가 x에 대해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이 결과 라지 fx를 뭐라고 부르겠다고? 이거를 부정적분이라고 부를 거고요. 이거 뒤에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수가 있을 거다.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할 거냐? 적분상수 C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간단하게 말로 정리했던 거를 이 기호 하나를 통해서 정리해 오는 겁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자, 이거 수학적 기호니까 집중하시면, 아, 이렇게 하나 보다. 어떤 함수를 미분하기 전에 있던 함수로 돌아가는 거를 적분이라고 하는데, 어떤 함수를 적분하세요 라고 하면은 이제 기호로는 저렇게 표현할 거고, 그에 따른 결과물을, 이 결과물을 뭐라고 할 거다? 부정적분 함수라고 부를 거다. 또는 다른 말로 원시 함수라고 부를 거다. 그리고 맨 끝에 이 주어진 피적분 함수를 가지고 적분해 왔을 때 다른 것들은 1차 이상의 것들은 다 알아낼 수 있지만 상수는 알 수가 없어서 이놈을 항상 써줘야 됩니다. 적분 상수를 써주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부정적분 계산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 다른 말로 미분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도함수를 구하는 방법이죠. 그럼 적분법은 뭐겠습니까? 부정적분을 구하는 방법인 겁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여기서 이제 적분법 쓰는 건데 나중에 미적분 2로 가면 치환적분법이니 부분적분법이니 이런 추가적인 것들을 공부하지만 여기서는 주어진 피적분 함수의 대상이 다항함수다 보니까 다항함수 미분법 했었잖아요. 그걸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부정적분의 계산은 이게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x의 n제곱의 형태의 다항함수가 있을 거니까 요거를 적분하세요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적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1차나 2차나 3차 이런 것들인데 적분하라고 하면은 실제로 미분하면 줄지만 적분은 차수가 늘어나면서 앞에 있는 미분은 그 해당하는 지수를 그대로 내리지만 얘는 더해서 역수를 취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죠. 차수 높이면 되고 뒤에 뭘 써주면 될까요? 적분상 C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인테그랄 x의 5제곱 dx 몇 개만 연습하면 금방 합니다. 하나 더하고 역수 취하라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지수는 하나 더한 거 그대로 쓰라고요. x의 세제곱을 적분하세요 라고 하면은 하나 더하고 역수 취하라고요. 자, 그 다음 그대로 하나 더해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을까요? 자, 이게 적분법입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이제 이게 뭐 앞에 뭐가 붙을 수도 있잖아. 미분법도 마찬가지로 막 이게 x의 n제곱을 미분하세요 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서 하나 주는 거지만 그러면서 뭐 여기 앞에 숫자가 곱해질 수도 있고 막 덧셈 뺄셈 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 부정적분도 마찬가지. 네 번째, 부정적분 성질. 자, 첫 번째입니다. 인테그랄 fx gx의 적분은 각자 하셔도 됩니다. 또는 각자 하는 것들은 뭐 할 수도 있어? 상황에 따라서 모아서 적분해도 됩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 x의 4제곱 더하기 x의 제곱을 적분하세요 라고 하면 이거 각자 그냥 적분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 여기도 적분상도 C가 생기고 여기도 C가 생기는데 어떻게 해요? 그 C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는 두 개의 C를 더하기 빼기 해도 여전히 뭘까요? 모른다고. 그래서 쓸 때는 한 번만 써주면 됩니다. 모르니까. 이게 정해져 있는 값이 얼마인지든 어쨌든 숨겨 있으면 그놈들을 빼서 계산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모르니까 뭐라고 써야 된다? 그냥 한 번만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요거 적분하면 하나 더 하니까 5분의 1 x의 5제곱. 자, 이거 하나 더 하면 3분의 1 x의 세제곱 한 다음에 적분 쓰시면 한 번만 쓰시면 된다. 선생님 여기 뺄셈인데요. 마찬가지로 여기만 그대로 해주면 된다.
쉽게 말하면 간단하네. 각자 그냥 적분하고 마지막 적분상수 C 한 번만 써주면 되는 거구나. 자, 그 다음 두 번째. 인테그랄 K 곱하기 fx dx입니다. 이때 아주 중요한 거, 우리는 x에 대해 적분할 거기 때문에 x가 아닌 것들의 문자들은 다 뭐라고 간주하라? 상수처럼 간주하는 거. 상수처럼. 마치 우리 시그마 성질처럼 뭔가 일반항 앞에 뭔가가 곱해져 있으면 시그마 앞으로 튕겨나갈 수 있거든. 참고로 시그마나 요 인테그랄은 다 같은 의미입니다. 합한다는 의미로서. 그래서 같은 성질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어떻게 해요? 요렇게. K 곱하기 인테그랄 fx dx. 그러니 예를 들어서 선생님 2x의 세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걸 적분하세요 딱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뭐라고 쓰면 될까? 요거 적분하고 이거 그대로 곱할 거니까 이거 적분하고 k 그대로 곱할 거니까 얘는 2 그대로 놔두시고요. 하나 더하면 4분의 1 x의 4제곱. 자, 여기도 하나 더하면 2분의 1 x의 제곱. 마지막 적분상수 c 이렇게 써버리면 된다는 거죠. 그럼 요거 약분하니까 2분의 1 x의 4제곱. 약분하니까 x의 제곱 더하기 c 이렇게 써버리면 끝나는 상황인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적분 성질과 부정적분의 계산법인 다항함수 적분법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여기 아무리 복잡한 것도 적분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 요거 하나만 좀 더 쓸게요. 세 번째. 인테그랄 c dx가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때 c는 x변수가 아니니까 상수처럼 취급하겠죠. 상수는 적분하면 당연히 뭐가 될까? cx 되고 적분상수 c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런 같은 경우에 적분은 바로 계산하면 이렇게 끝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것들이 나오더라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x의 5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2x 플러스 1 dx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5차 다항함수의 부정적분 함수는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 더하고 역수 취하니까 6분의 1 x의 6제곱. 하나 더하고 역수 취했는데 3분의 3 됐으니까 약분돼가지고 x의 3제곱. 하나 더하면 2분의 2가 되면서 약분돼가지고 x의 제곱. 자, 상수는 x만 붙이면 된다 그랬고요. 마지막 적분상수 c를 쓰면 이 해당하는 함수의 부정적분 함수는 이렇게 최종적으로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갈 때 뭐만 하면 된다고? 지수에다가 하나 더한 걸 역수 취해서 쓰고 그 다음에 실제로 지수 자리에다가 하나 더한 걸 그대로만 쓰면 이게 미분하기 전에 이 함수를 미분하기 전에 있던 함수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 미분하면 내려와서 약분되고 하나 주니까 얘랑 똑같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연산적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분은 미분과 무슨 관계? 역연산. 계산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가 그나마 이제 여기서 1단원에서는 부정적분 단원에서는 제일 중요한 단원이 되겠습니다. 뭔가 의미 파악을 하고 문제를 푸는 거니까. 다섯 번째는 미분과 적분의 관계예요. 한식에 미분과 적분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라는 뜻인데 미분과 적분의 관계입니다. 미분과 적분의 관계. 자, 미분과 적분의 관계 보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첫 번째. 선생님이 인테그랄 fx dx라고 하는 이 피적분함수 fx를 적분한 거야. 부정적분이겠죠? 이 부정적분한 거 앞에다가 d dx 무슨 말입니까? 이 함수를 x에 대해서 미분했다는 뜻이야. 제가 여러분들 도함수 기호로 총 3가지를 써드렸을 거거든요. f'x, y'x, 그 다음 뭡니까? dy, dx. 이때 이제 이 y는 fx 쓰니까 또는 이 자리에 뭘 써도 되는 거야. 그러면 d, dx, fx. 물론 여기다 써도 되는데 문자가 하나짜리일 때는 여기다 쓰지만 일반적으로 뭐 여러 가지 식이 좀 복잡해졌을 때는 오른쪽에다 이렇게 쓰시면 모두 다 무슨 뜻입니까? fx에 대해서 x에 대해서 미분하겠다. y에 관한 식을 x에 대해서 미분하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럼 결국은 내가 d, dx니까 오른쪽에 이 x에 관한 함수를 x에 대해서 뭐 하겠다는 뜻이야? 미분. 자, 중요한 건 이제 이거라는 거야. 이해를 합시다. 자, 우선은 첫 번째 누구부터 먼저 이루어졌지? 이 경우는 적분부터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적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적분이 이루어졌으니까 아마도 이거의 결과는 라지 fx 적분상수 c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 앞에 뭐가 붙었어요? 지금 d dx 하니까 미분이 붙었죠. 자, 근데 이거에 대한 부정적분 함수가 라지 f인데 다시 미분하면 뭐가 되겠니? 스몰 fx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지 f 프라임 x는 스몰 fx랑 똑같으니까. 라지 fx의 도함수를 스몰 fx라고 할 때 우리는 이거의 적분이 바로 라지 fx라고 했거든, 부정적분 함수가. 그러니 요놈을 다시 미분하면 얘로 돌아올 건데 얘는 아직 뭔지 모르는 상수거든. 하지만 상수는 미분하면 무조건 얼마지? 0. 그래서 이거의 최종적인 결과는 이렇게 나타난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이해한다는 겁니다.
적분을 한 후에 그 다음 미분이 이루어지면 누구만 쓰면 된다? 피적분 함수만 달랑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을 언제 연출시킬 거냐? 이럴 때 연출시키고 싶은 거야. 지금 주어져 있는 적분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피적분 함수가 내가 끌고 오고 싶어. 직접 구할 수도 있겠지만 식이 없어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그 안에 있는 식을 끌고 오고 싶다? 이런 상황인 거겠죠. 자, 인테그랄 fx dx가 있는데요. 선생님 요거의 결과가 예를 들어서 3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2라고 합니다. 근데 나는 fx만 끌고 오고 싶단 말이야. 어떻게 하면 될까? 요 놈을 양변을 미분해버려. 자, 지금 이미 적분되어진 상태에서 미분하면 누구만 나온다고? 여기서는 피적분 함수만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얘가 끌고 나올 거고, 요거 미분하면 미분법에 따라 3x제곱 더하기 4 써버리면서 fx는 이렇게 쉽게 어떤 형태인지를 알 수가 있겠더라. 물론 거꾸로 역추론해가지고 막 찾아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우리 동건 씨가 무슨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할까요? 궁금하네요. 자, 어쨌건 적분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중에 미분이 되면 머릿속에 뭐라고 기억하면 될까? 이해를 하시고 피적분 함수만 나오겠구나. 그래서 어떤 부정적분 형태의 함수가 있습니다. 적분하는 부정적분 함수가 있는데 나는 그 안에 있는 피적분 함수만 끌고 오고 싶다. 뭐 하면 된다? 그 문 닫아버릴까요? 그 여기서 뭐 하면 될까요? 라고 하면은 뭐 하면 될까요? 라고 하면은 미분 때리면 되겠구나. 주어진 적분 함수의 이 함수 거를 끄집어내고 싶으려면 미분 때리면 되겠구나. 이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분하면 안에 거 무조건 가져올 수 있어야겠지. 자, 두 번째는 반대. 자, 뭔데요? fx 함수 안에 fx 함수를 ddx 했어요. 뭐 했다는 얘기일까? 먼저 미분이 이루어졌다는 거지. 자, 먼저 미분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럼 f'이겠죠? f'이 되겠죠? 미분이 먼저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제가 인테그랄 dx를 썼습니다. 그럼 이제 적분이 이루어졌다는 거지.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뭐가 이루어졌다는 거야? 적분이 이루어졌다는 거야. 이때는 특징이 뭘까요? 라고 하면 이런 과정이었겠죠. 얘가요 쓴다면 f'x 아닙니까? 선생님 이걸 다시 ddx 하니까 원래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마지막에 적분을 했기 때문에 뭐가 붙겠니? 적분상수 c가 붙는다? 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적분상수 c가 붙는다.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함수를 미분한 후에 적분하게 되면 얘도 똑같이 결과물은 나오는데 피적분이 그대로 나오는데 얘는 뭐가 붙겠어요? 마지막에 적분했기 때문에 적분상수 c가 붙는 거고 그냥 적분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미분하게 되면 피적분 함수만 나온다는 거지. 얘는 달고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적분되어 있는 상태에서 미분하면 얘만 끄집어내는 상황이 훨씬 더 문제 속에서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참고로 비교 대상으로 보는 거고 실제 문제는 요놈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많은 문제를 풀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오늘 제가 설명한 부정적분은 흐름을 먼저 이해하세요. 부정적분은 뭐다? 함수다. 적분을 해서 생긴 함수다. 적분을 해서 생긴 함수다. 적분을 해서 생긴 함수를 부정적분 함수라고 하는데 특징이 뭐다? 다 추론할 수 있는데 뭐만 알 수가 없다. 상수만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붙인 거야? 그러니까 정하지 못한 함수다 해서 부정적분이라고 부른 겁니다. 또는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 그럼 부정적분 함수를 원시 함수라고 부른다. 그럼 실제로 우리가 다루게 되는 이 피적분 함수 스몰 fx 자리에는 다항함수만 나타날 건데 그 다항함수를 가지고 직접 부정적분 함수를 구하는 방법, 이거를 다항함수의 적분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참고로 이거는 이제 다항함수 적분법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함수별로 달라지면 뭐 다른 여러 가지 적분법을 배운다는 거지. 그게 치환 적분법이니 그다음에 부분 적분법이니 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자, 이걸 다항함수 적분법.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적분은 다항함수만 도함수 구할 때도 다항함수고 적분할 때도 다항함수니까 사실 나중에 보면 되게 쉽습니다. 다항함수 적분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부정적분의 성질들을 우리가 몇 가지 알았고요. 근데 그 부정적분의 성질들은 여러분들 수원 과정에서 배우는 뭡니까? 시그마 성질과도 똑같습니다. 시그마 성질과도 똑같으니까 같이 그냥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우선 미분과 적분이 한식에 공존하고 있는 상황일 때는 누가 먼저 미분이냐 누가 먼저 적분이냐에 따라서 공통적인 특징은 피적분 함수가 그대로 나오긴 하는데 fx가 그대로 나오긴 하는데 어떤 놈은 fx만 나오기도 하고 어떤 놈은 적분상 c가 붙어서 나오는 건데 마지막 단계에 적분이 이루어진 건 c가 붙는 거고 마지막 단계에 미분이 나오는 상황이면 그냥 나온다 이렇게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럼 저랑 같이 여러분들 98쪽부터 한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이 몇 개가 있나요,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10개 정도 되는 것 같네요. 11개요. 자, 11개의 부정적분 유형을 같이 한번 여러분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우는 동안 방금 썼던 거 다시 한번 쭉 보시면 오늘 거는 뭐 그닥 엄청 어려운 것들은 없는 거니까. 정적분에서 조금 할 이야기가 많고요. 부정적분은 이제 정적분을 하기 위한 워밍업 정도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주어져 있는 다음 함수 fx를 가지고 이렇게 생겨먹은 함수를 적분했더니 인테그랄 했더니 오른쪽이 됐대요. 근데 물어보는 건 이 안에 들어간 fx 함수에 대해서 마이너스 1 값을 물어보고 있단 말이야. 어떻게 하면 되겠니? 이 안에 있는 피적분 함수를 그대로 끄집어내고 싶지 않니?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렇지. 양변 미분하자고요. 그럼 미분하면 좌변은 x 빼기 3하고 fx만 툭 튀어나올 거고요. 우변 같은 경우는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27이고요. 얘가 뭔지는 모르지만 상수이기 때문에 미분하면 제로가 되겠다. 이렇게 인식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괜찮을까요? 그런 상태에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라고 했으니까 마 1을 집어넣으면 f-4, f-1은요. 3 빼기 27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24이고요. 양변을 마이너스 4로 나누게 되니까 f-1 값은 얼마가 되는 거니? 6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자,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이것도 좀 전에 말했던 거라서 바로 알 것 같아요. 이 해당하는 함수를 미분하고 적분했습니다. 미분과 적분이 항상 공존하면 다시 제자리 걸음이거든. 올라갔다가 내려가거나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거니까 제자리 걸음이야. 근데 마지막에 적분이라면 뭐가 생기는 상황이겠니? 적분상수 C가 생기는 상황이겠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기호가 다 있어가지고요. 요 놈이 지금 라지 fx라고 하는 요 식이 뭐라고 쓰면 될까? x세제곱 마이너스 2x에다가 적분상수 C가 생긴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쵸? 이미 이 fx라는 함수는 이 3차식을 미분했다가 내려갔다가 적분해서 올라왔는데 마지막 단계 적분인 이거 생긴다. 0 집어넣었을 때 2라고 하니까 여기다가 0, 0, 0 집어넣으면 얘가 2가 되는 상황에서 라지 fx식이 완성됐으니까 f2는 얼마지? 8 빼기 4 더하기 2가 돼서 6이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정리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잖아, 그치? 할만하지 않습니까? 밑에 거 빨리 한번 해볼래요? 자, 629번 빨리 한번 해볼래요,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가지고요. 자, 적분을 한 다음에, 마지막 미분인데요. 자, 이거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랬지? 이때는 마지막 단계에서 미분이라고? 적분을 하면 올라갈 건데, 차수가 높아질 건데, 다시 미분할 때 다운돼서 결국 제자리. 근데 마지막 미분이니까 적분상수 C는 안 생기겠네. 그런 식으로 그냥 정리하면 되니까 말도 안 되게 그냥 쉽습니다. 아시겠죠? 자, 정리하시고 여기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별표입니다. 시험에 나온다면 이게 좀 많이 나오는 편인데, 자, 어떻게 할 거냐? 뭐 결국 똑같은 이야기지만 약간은 생소하게 보이게끔, 약간은 불편하게 보이게끔 했지만 뭐 전혀 설명 듣고 나면 뭐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보시죠. 현재 이건 뭐한 상태야? 이 두 함수 더한 걸 미분한 상태야. 미분했으니까 이거 자체, 이 왼쪽 자체는 도함수인 거지. 근데 그게 4래. 또 이렇게 뺀 거를 미분했더니 이 도함수는 얘야. 근데 물어보는 거는 이 fx 함수, gx 함수 값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걸 다시 돌아가야 되겠지? 적분해서. 그래서 이 상태에서 각각 양쪽 똑같이 적분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쪽에도 적분상수 C가 생기고 오른쪽에도 생길 건데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니까 하나만 쓰면 돼. 한쪽으로 넘어가서. 자, 그래서 요거는 어찌됐건 원래는 생기는 거야. 이렇게 쓴 다음에 원래는 이렇게 쓴 다음에 여기에 적분상수 C 생길 건데 오른쪽에도 생길 거니까 우리 아까 상수일 때는 적분하면 뭐가 된다 그랬지? X 붙는다 그랬거든? 그럼 사실 여기도 C가 붙는 거고 여기도 C가 붙는데 이 둘 다 알지 못하는 C이기 때문에 얘가 넘어가서 이 둘이 모르는 것들끼리 빼더라도 여전히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굳이 그러면 양쪽 둘 다 적분상수 C를 쓰지 않고 한 번만 이렇게 딱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둘 다 0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 정해져 있으니 저는 이 적분상수 C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다 0, 0, 0을 집어넣을 것 같아요. 0, 0 집어넣었더니 3 빼기 4니까 좌변은 마이너스 1. 0 집어넣었더니 C에서 5 완성. 첫 번째 fx 더하기 gx는 마이너스 1이라고 완성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됐고요.
또 마찬가지로 요 놈을 적분을 하겠습니다. 적분하면 얘만 딱 튀어나오겠죠. fx-gx는 적분을 하면 2x에 제곱한 다음에 한쪽에만 딱 쓰자고요. 근데 여기다가 000 집어넣으면 7은 c가 될 거라 요 놈 얼마라고 쓰면 될까요? 바로 c라고 딱 쓰시면 끝나는 거네. 해서 어찌됐건 구했네요. 근데 우리는 보니까 똑같은 값을 집어넣었다면 여기다가 집어넣고 끝냈겠지만 이게 집어넣은 것들이 다르다는 이야기는 둘 다 구하라는 이야기죠.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이 두 식을 더하면 한 번은 더하면 gx는 사라질 거니까 이 fx는 더했더니 2x의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6이고요. 그러면 fx는 얼마냐?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이 될 것이고 한 번은 뺄게요. 자, 한 번은 빼면 얘는 2gx가 될 거고요. 빼면 마이너스 2x의 제곱에 자, 플러스 4x 빼니까 마이너스 8. 그러면 gx식은 얼마가 되느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그 다음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4죠.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미 fx와 gx가 완성됐으니 각각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6.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7인가요? 해서 얘네들을 계산해서 정답을 찾으시면 끝나는 상황이라 뭐 어려울 거 없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어렵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게 설명을 한번 듣고 보면 할만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부정적분은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라서. 됐습니까? 이해될까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여기에 뭐 했단 이야기일까? 적분을 해보자. 그러면 적분하면 미분이 된 상태에서 적분하면 얘가 튕겨 나오는데 이때는 C가 생긴다며요. 그래서 이쪽도 C가 생겼는데 이 C라고 하는 건 아직 정해지지 못한 값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 C를 이쪽으로 넘겨서 계산하더라도 여전히 모를 거니까 한쪽에다만 쓰자. 그게 문제 포인트였다.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자, 다 정리가 된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fx 함수가 각각의 분수 함수를 적분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분수 함수의 적분법을 배운 적이 없는데 참고로 미적분2에서는 이제 분수 함수의 적분도 배웁니다만은 지금은 배운 적이 없는데 얘를 어떻게 풀라는 거지? 라고 딱 하는 순간 부정적분의 성질을 이용하자. 자, 각자는 내가 적분을 할 수 없는 식의 형태니까 지금 여기 가운데 뺄셈으로 묶여 있거든. 그러면 이놈은 이렇게 피적분 함수만 묶어서 x 빼기 1분의 x의 제곱 빼기 x 빼기 1분의 1 dx라고 쓰셔도 결국 얘는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거꾸로 할 수도 있잖아. 지금 현재 이렇게 피적분 함수가 덧셈 뺄셈으로 되어 있을 때는 각자 적분할 수도 있다고 했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각자 하려고 봤더니 내가 알고 있는 지금 수준에서는 적분할 수 없는 수준이란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적분 성질을 써서 얘를 다시 모아보자. 딱 모았더니 마침 분모가 똑같고 뺄셈하라고 하니까 요놈들은 인테그랄 통분해서 x 빼기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 됐고요. 자, 요 상태에서 약분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얘를 적분하라고 했던 거구나. 그럼 요놈 적분하는 것은 하나 더하니까 2분의 1x의 제곱. 여기 상수만 있으니까 x 붙이고요. 적분상수 c가 이게 누구라고 보시면 될까요? fx였다고. 근데 여기에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 1 나왔다 그랬으니까 요놈이 얼마다? 1이고요. 자, 이거에 최종적으로 2를 집어넣으라고 하니까 2 집어넣으면 4니까 2. 여기다 2 집어넣고요. 여기다 1 집어넣으니까 얼마? 5. 이렇게 정리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해 가는 거구나. 이해가 되겠습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정적분의 성질을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각자는 못하니까 모아서 했더니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를 확인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이런 건 너무 쉬운 것 같습니다. f'x가 누구죠? 도함수입니다. 근데 이제는 적분을 배웠기 때문에 양변을 적분한다면 얘는 f'이 이제 그냥 스몰 f가 x가 되겠죠? 적분해서 올 거니까. 자, 어찌됐건 그냥 fx 함수의 도함수식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함수에 0을 집어넣었을 때 1,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었더니 2라고 하면
그 그냥 함수의 fx에다가 2를 집어넣은 함수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것은 이거 뭐 하자라는 걸까요? 자, 이거 뭐 하자라는 걸까요? 적분하자라는 겁니다. 자, 이거 적분하면 도함수는, 아니, 저 부정적분 함수는, 스몰 fx 함수는 하나 더한 다음에 역수치하니까 3분의 3인데 약분해가지고 x세제곱. 자, 이거 하나 더하면 2분의 x 약분해서 ax의 제곱. 그 다음 상수는 x만 붙이면 되겠고요. 적분사후 c를 딱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뭐 한 상태인 거야? 내가 이 f'x 함수를 적분한 거죠. 그랬더니 생긴 이 도함, f'x, fx라는 부정적분 함수가 나왔고, 0을 집어넣으면 a가 뭔지 몰라도 여기까지 0이니까 1 나오는 것 같고요. 2를 집어넣으면 얘를 알 수 있겠네, 이제. 여기다가 1을 집어넣었더니 1 더하기 a 더하기 1 더하기 1은 얼마다? 2. 그러면 a는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그러면 선생님 fx라고 하는 함수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x 플러스 1이다 라고 이렇게 딱 쓸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 상태에서 얼마를 2를 대입하니까 8 빼기 4 더하기 2 플러스 1이니까 정답은 얼마입니까? 7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지.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해볼 만한 뭐 그냥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643번은 여러분도 한번 해볼래? 643번 옆에 있는 문제를 한번 지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643번.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우리 이걸 뭐라고 하지? 임의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뭐라고 한다 그랬지? 임의의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뭐라고 한다 그랬지? 도함수라고 그랬어요. 도함수 f'x 함수. 다시 임의의 지점이란 임의의 점이라는 건 아직 정하지 못한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도함수 f'x라고. 알겠죠? 그럼 이 문제는 f'x라는 함수가 3x 제곱 더하기 5인데 얘네를 뭐 하면 적분을 하면 부정적분 함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 부정적분 함수는 여기가 f'이니까 f, 스몰 fx가 될 것이고 하나 더한 다음에 나누면 3분의 3이니까 x 세제곱. 상수는 그냥 x만 붙이면 되겠고 적분상수 c. 자, 0을 집어넣어보면 0은 c가 될 것이고 이건 얼마? 3과도 같다 해서 바로 여기서는 3 이렇게 될 것이고 요거 완성됐으니 여기다가 1 집어넣고 계산하면 9가 된다라고 하면서 쉽게 그냥 이해되실 수 있죠? 적분 별로 어렵지 않다 알겠지? 다음으로 넘어가서 647번으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 별표입니다.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부정적분에서는 시험 문제 중에 가장 1순위인 것 같아요. 얘가 제일 많이 지금까지는 기출이 됐네요. 어렵냐? 어렵지는 하나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시기 좀 길기 때문에 시험들 내기에 선생님들이 좀 뭔가 이걸 내야 되겠다 생각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부터야. 스몰 fx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했다는 말은 그냥 그런갑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요 놈을 미분한 게 누구랑 똑같다? 이걸 미분한 게 누구랑 똑같다? 스몰 fx겠죠. 스몰 fx의 한 부정적분, 적분한 게 라지 fx니까 그 라지 fx를 미분하면 무조건 누가 되겠니? 스몰 fx가 되는 거. 이렇게 문장을 읽었을 때 이거 꼭 이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 이 다항 함수가 있는데 얘랑 똑같다고 항등식이야. 그러면서 그러면서 f1이 2라고 하면 fx를 구하라고 하니까 뭐지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이게 생각나는 거죠. 라지 fx와 스몰 fx가 같이 공존하는데 얘를 만약에 혹시 미분한다면 얘가 될 거니까 여기는 요놈이랑 뭔가 어쩌고저쩌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현재 이 문제는요. 무슨 생각을 딱 하는 거냐? 미분 한번 해보자. 좌변, 우변. 자, 좌변 미분하니까
라지 fx, 라지 f 프라임 x인데 요거는 이제 스몰 fx 내가 좀 이따 바꿀 거고요. 자, 이거 무슨 미분법? 두 함수의 곱이니까 곱미분법에 따라 앞에 거 미분하면 1 곱하기 fx 더하기 x 곱하기 f 프라임 x. 자, 그 다음 뒤에 거는 다항함수니까 그대로 미분법에 따라서 6x 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쓸 거고요. 이때 얘가 누구랑 똑같다 그랬어 지금? 스몰 fx랑 똑같다 그랬으니까 아, 얘 이항하면 사라지는구만. 없어진단 말이야. 그럼 얘만 남겨놓고 나머지 요놈들은 이쪽 넘겨보자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x f 프라임 x는 마이너스 6x의 제곱 더하기 얼마? 2x였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최종적인 이 스몰 f 프라임 x의 도함수를 구할 수가 있었네요. 얼마죠? x를 나누니까 6x 플러스 2입니다. 그 전에는 그냥 이런가 보다 넘어갈 수 있었지만 이젠 적분이라고 하는 걸 공부를 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바로 이 스몰 fx라고 하는 부정적분함수를 구할 수 있죠. 자, 하나 더하면 2고요. 2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3 x의 제곱 상수만 있으면 2x 적분상수 c가 있는데 1일 때 2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1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자, 1을 집어넣으면 마3 더하기 2 더하기 c는 2가 되겠고요. c는 얼마? 3. 그럼 여기가 완성이 됐으니까 완성된 이 fx 함수만 구하고 끝내라고 한 거니까 이렇게만 쓰시면 끝나는 상황이 됩니다. 이해됩니까? 자, 제가 오늘은 8번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9번, 10번, 11번 3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테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또 부정적분 좀 공부하신 상태에서 다음 시간에 연결하고 제가 다음 시간에 정적분까지 이렇게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요거 별표 치시고 밑에 있는 거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셨으면 좋긴 하겠네요. 좀 시간 있으면 좀 풀려고 좀 시간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할 생각이어서 자, 이 문제도 보겠습니다. 이미 어떤 fx 연속함수의 fx 함수가 있는데 그의 도함수가 구간별로 달라서 이렇게 지금 도함수가 구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fx 함수의 2인 지점에서 함수값이 있는데 마이너스 3인 지점에서의 이 값이 얼마냐 이렇게 딱 물어봤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쪼개지든 뭐하든 적분한다면 요놈의 fx가 있을 거고요. 자, 이거 나눠서 해야 되겠죠? 자, 이거 적분하면 하나 더하고 나누니까 2분의 2면 약분되고 x제곱 마이너스 x 적분상수 c가 붙을 겁니다. 자, 밑에 있는 건 아예 따로따로 식이기 때문에 이건 따로따로 식이기 때문에 구별한다는 차원에서 이걸 쓸게요. 예, fx가 되는 겁니다. 밑에 거는요. 하나 더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자, 4x 더하기 적분상수 c2라고 할게 이제 구별한다는 차원에서 자, x는 0보다 작다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었어요? 그럼 이거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f2가 마사하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c1은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다가 2를 대입하니까 4 마이너스 2 c1의 값은 얼마와 같은 거야? 마이너스 4랑 같대. 그러면 c1의 값은 얼만데? 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6 나오네요. 얘가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6. 그래서 이건 완성이 됐는데 문제는 f-3이라고 하는 건 x가 0보다 작다 쪽에 속하기 때문에 여기다 집어넣을 건데 얘를 모른단 말이에요. 얘 어떻게 찾을 건데요? 라고 하면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fx 함수는 무슨 함수라고 그랬어요?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어떤 특징을 갖고 있겠냐면 0보다 크다라고 하는 함수와 0보다 작다라고 하는 함수의 0인 지점 내가 여기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랑 여기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 서로 뭐 해야 되겠습니까? 같아야 딱 다 달라붙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연속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딱 0을 집어넣었더니 얘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6이고요. 여기다가 0을 딱 붙였더니 얘 입장에서는 C2인데 아, 이 둘이가 같아야 되겠구나. 그럼 얘도 얼마였단 이야기일까요? 마이너스 6이었단 이야기인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0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 함수와 이쪽에 함수가 있을 건데 이렇게 함수값이 달라버리면 무조건 얘는 부연속이 될 거니까 무조건 같게 되기 위해서는 0을 집어넣었을 때 각각의 함수에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같아야 연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해 과정을 통해서 C2를 구했고요. 자, C2가 구해지면 여기서에 해당하는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는 거니까 29가 되겠고요. 자, 마이너스 12, C2는 얼마였지? 마이너스 6이요.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9가 되니 F-3은 마이너스 9하고 같다라고 딱 정리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정리를 좀 했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마저 뒤에 있는 3개를 다 하고요.
자, 정적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어서 수업하는 친구들 그대로 있으시고 나머지 학생들은 이동하시면 되겠네요. 자, 고생했습니다.